그 남북미 관련해서요. 또 이제 남북미 한미로 연관되는 것이 오늘 밤이죠. 그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가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스틸웰 차관보도 일본 언론, 그동안에 쭉 미국 쪽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연장 해석을 강하게 제시했고 의견을 강하게 낸 만큼 우리랑 분명히 입장차가 큰 것 같습니다.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. 지금 뭐 그 방안에서 뭐 실제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이번에 당장 무슨 타협점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.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. 다만 이제 그 스틸웰 차관보가 일본에서 이미 뭐 그 발언한 내용이나 네퍼 이 차관보가 얘기한 것들이 이제 이미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지금 지소미아 이 폐기를 다시 백지화할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당연히 이제 뭐 직접 자기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 전달을 할 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거의 공개적으로까지 얘기하다시피 지소미아 문제를 갖고 한일 간의 어떤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, 미국이.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참 풀기 어려운 지금 이렇게 난제 비슷하게 지금 얽혀 있다는 점이 저희로서 약간 좀 곤혹스러운 대목이죠. 스틸웰의 지금 그 행보를 보면은 우리말아마 콕 찍어서 지금 방한을 하는 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? 계속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지금 뭐 여러 나라를 지금 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현안과 이런 것들을 콕 찍어서 특히 그게 지소미아일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를 않아요. 그리고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뭐냐면 청와대 단위에서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한마디 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미국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일본에서 했던 메시지와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메시지의 관리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내에 와서 이 지소미아가 주된 의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김평론가 얘기에 답이 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단순히 이 한국만 또 일본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쭉 순방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. 그 연장선에서 인도 태평양 동맹 거기에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또 지금 중국의 어떤 미사일 위협 새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 그중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어떤 정보 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더 이제 예상되는 거로는 지금 이제 북한이 그럼 과연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SLBM이잖아요. 처음에는 그냥 지상에서 했죠. 두 번째는 바지선 위에서 했죠. 이제는 제대로 된 이제 물속에서 콜드 론칭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자 하와이 인근까지 가서 2,000km짜리 사거리 2,000km까지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. 이거는 사실은 게임 체인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발을 할 경우까지도 염두에 둔 한미일 공조 필요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순방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소미아 문제뿐 아니고 다각적인 안보 협력에 대해서 그렇다면요. 이 지소미아 부분은요. 그러면은 어제 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뭐 11분간의 전격적인 조우가 아닌 뭐 환담까지 이어졌고요. 또 미국에서는 뭐 중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다면은 사실상 미국의 이런 반응이라면은요. 지소미아 부분은 오늘 11월 22일 그러니까 자정부로 해가지고 연장 가는 거 사실상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뭐 거기에 굳이 얘기하면 걸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해법이 없어요. 왜냐 한일 양국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얽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상태잖아요. 자 화이트리스트 해제해라. 지소미아 그럼 연계돼 있는데 그 앞에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이게 이제 풀리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한 3개월 정도 지소미아 파기 시한을 연기하고 유예하는 거죠. 정확하게 하면 연기하고 그 안에 또 새로운 어떤 협상의 모멘텀을 좀 찾아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. 그거를 일방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단계냐면 뭘 먼저 풀 거냐 단계에 와 있어요. 수출 규제부터 풀 거냐, 지소미아부터 풀 거냐. 그건 안 된다. 그러니까
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지소미아부터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.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먼저라고 하는 것들은 또 그럼 정반대의 경우 또 아베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.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동시에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요.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은 우리가 먼저 풀지는 않는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소미아는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다. 다시 말해서 연장을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만 풀리면 언제라도 바로 재가동할 수 있는 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정부나 여당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다음 주인가에 우리가 지금 WTO에 그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? 관련해서 통상교섭 본부장 수준에서 아마 저게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그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까지 좀 봐가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 일본은 수출 규제 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배제한 부분에서 먼저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한테 지소미아 먼저 연장해 이렇게 강하게 압박한다면 한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니요, 그래서 동시한다는 건데요. 일본은 그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일체 저희한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얘기 잘 안 하고 있어요. 왜 안 하고 있냐? 일본 입장은 사실 아까 우리 김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딱 똑같은 거예요. 그거는 뭐 글자를 새로 바꾸거나 할 필요 없이 다시 재개하면 언제든 재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냉담하고 쿨하다는 입장이고 네. 일본의 관심은 그 앞에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이후의 어떤 이 재산 압류, 일본 기업에 대한 이거를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어요. 뭐냐면 저희가 먼저 양보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저희 일체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나 저는 뭐 그 한미일 안보 이 공조 차원에서 뭐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며칠 좀 더 그러니까 일단 온 뒤에 한번 그 경과를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